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이게 우주선은 절대 아니고 이제 엔진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제 하늘로 치솟고 있죠. 자, 다음. 네, 오늘의 주제 타이틀 되겠습니다. 부상하는 K엔진. 이번 시간에는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들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다음. HD 건설기계가 1분기 영업이익이 190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엔진 사업 부문 영업이익률이 14.1%를 기록을 했고, 현재 전북 분산에 엔진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선박용 친환경 엔진을 만드는 하나엔진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3%가 늘었고, 가스터빈을 만드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 한 곳에서 수조 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가스터빈은 압축된 공기를 폭발시켜서 날개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전력을 만드는 엔진 기술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미국, 유럽 등 이제 전통 엔진 강국들이 생산 라인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공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K엔진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6년 안팎 약 1조 원을 투입을 해서 2019년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202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약 10년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해외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GE,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 등 빅3의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 AEG와 684MW 규모의 힘센 엔진 기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바다에서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기반 엔진이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선박은 장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완전한 전기화가 어렵다고 하네요. 올해 1분기 하나엔진의 DF 엔진 신규 수주액은 9,323억 원으로 전체 선박 엔진 수주액의 80%에 달한다고 하고요. DF 엔진은 기존 화석 연료와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혼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선박 엔진이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굴착기, 지게차, 발전기 등은 이제 험지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태반이라서 친환경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와 국산 전투기항 무인기에 탑재할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K2 전차용 국산 디젤 엔진 기술을 확보를 해서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 발사체용 액체 로켓 엔진도 국내 기술로 이제 개발을 했고, 이 엔진이 이제 지난해 발사 성공한 누리호에 탑재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HD 건설기계가 1분기 영업이익이 88%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HD 건설기계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07억 원을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88.3%가 급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2조 3049억 원으로 22.1%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건설기계 부문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1조 9,275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1,48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중동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각각 68.1%, 46.3%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북미와 유럽 선진시장도 각각 26%, 59% 증가했다고 하고요. 광산용 초대형 장비 수요와 인프라 투자 확대가 맞물렸다고 하네요. 중국도 현지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때문에 이제 17%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엔진 부문은 상업용, 방산용 수요 증가로 매출 3,361억 원, 영업이익 47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14.1%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올 1월 합병을 해서 HD 건설기계를 출범을 시켰다고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전에는 각각 글로벌 25위, 21위에 그쳤는데, 이제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연매출 8조 원 규모의 세계 14위 건설기계 기업으로 이제 올라서게 됐다는 거죠. HD 건설기계는 현대, 디벨론 두 브랜드를 앞세워서
수익성이 높은 엔진 부품 사업을 이제 강화하고 구매, 물류 등 공통 영역의 비용 절감으로 합병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북미 통합 조립 출고센터 운영으로 납기 기간을 30%, 비용을 20% 줄였고 중국 생산 거점도 강소 연태 이원 체제에서 연태 단일 체제로 일원화 했다고 하는데 강소 연태 관련해서는 뒤에서 지도로 보시게 될 겁니다. 각각 운영하던 영업 구매 생산 조직을 하나로 묶으면서 중복 비용을 걷어낸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기사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가 이제 강소입니다. 장수성이고 이제 연태, 엔타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두 군데 나와져 있었는데 엔타이시로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된 거죠. 자, 다음 HD 건설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올 1월 합병을 했다는 거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해서 HD 건설기계를 이제 공식 출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연 매출 규모가 8조 원이고 국내 최대이자 세계 14의 건설기계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030년 매출 14조 8천억 원을 올려서 글로벌 톱 10에 드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네요.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을 이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건설기계 완제품 영업이익률이 이제 한 자릿수인데 건설기계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진 부문이 20%대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HD 건설기계가 전북 군산에 엔진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인데요. 군산 공장 증설 일정은 차질이 없다고 하고 8월 EPP를 시작으로 라고 하는데 EPP가 이제 배터리 모듈 앤 팩을 의미합니다. 10월 방사 엔진, 내년 1월 발전기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합니다. 초대형 발전기형 엔진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군산 공장 기반 매출 전망이 2028년 3,301억 원에서 2030년 5,529억 원으로 증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대형화된 발전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한화엔진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0.3%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관련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한화엔진이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13억 7,900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0.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3,452억 3,900만 원으로 8.5% 증가를 했고 당기순이익은 528억 5,300만 원으로 172.3%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조선해운 업황 회복과 함께 선박용 엔진 수요 증가, 구보와 같이 제품 비중 확대 등이 실적 개선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LNG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 확대에 따른 엔진 공급 증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 한 곳에서 이제 수조원 규모 수주를 따냈다 관련해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10월 국산 가스터빈 2기를 처음으로 수출을 한 데 이어서 작년 12월에 3기 그리고 이번에 7기를 추가로 이제 계약을 해서 미국에 공급하게 된 가스터빈이 총 12기로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380MW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조 2천억 원 규모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 센터의 가스터빈과 발전기를 이제 2029년 5월까지 매달 1기씩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하고요. 가스터빈은 켜고 끄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는 핵심 장비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배경에 나와 있는 물체가 이제 가스터빈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자회사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를 통해서 유지 보수 측면에 역량 강화도 이제 나서고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63기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연결 대상 이제 종속회사 일부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산 터보머시너리 서비스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작년 10월 국산 가스터빈 2기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국산 터빈의 첫 미국 진출이라고 합니다. 세계 탑3 메이커인 미국 지휘,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 파워, 이탈리아 안살도 에너지를 기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업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이제 작년 12월에 3기를 또 수출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7년 각 1기, 2028년 각 2기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수주라고 하네요. 총 5기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됐다는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사 AEG와 이제 힘센 엔진 기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와 20MW급 힘센 엔진 기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계약 규모는 총 684MW, 6,271억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올해 1분기 하나엔진의 DF 이중 연료 엔진 신규 수주액이 9,3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다음. LNG 혼소가 가능한 이중 연료 엔진 신규 수주가 9,32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연간 DF 엔진 수주액의 절반을 웃돈다고 합니다. 전체 선박 엔진 신규 수주 가운데 66%가 컨테이너 선용으로 집계가 되었고 1분기 영업이익은 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선박용 엔진은 수주부터 제작 출하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주 잔고 가운데 약 85%가 DF 엔진으로 채워졌다고 하네요. 여기 이제 혼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 두 종류 이상의 연료를 혼합하여서 연소 태우는 기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HD 현대건설기계가 K2 전차용 국산 디젤 엔진 기술을 확보해서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HD 건설기계가 현대로템과 폴란드에 수출하는 K2 전차용 엔진 DB27K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엔진은 이제 뒤에 배경에서 나와 있는 엔진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산 K2 전차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K2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 양산하는 유련 제조사가 HD 건설기계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용 엔진도 단독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자료는 이제 앞에서 언급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가져온 이미지고요. 자, 다음. 이게 알타이 전차에 탑재가 되는 엔진입니다. HD 건설기계가 제작하는 거죠. 자, 다음. 하나에어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이제 우주 발사체 액체 로켓 엔진도 개발을 했고 누리호에 탑재가 됐다.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제작 및 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누리호에 탑재되는 총 6기의 엔진 총조립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중대형 발사체에 사용되는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에어로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들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주제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